초전도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전도가 매우 잘 되는, 그래서 슈퍼컨덕터라고 합니다. 그죠? 슈퍼컨덕터. 컨덕팅이라는 건 도체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아주 매우 전도가 잘 되는, 즉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하는데, 아예 비저항이 0이 되는 거예요. 비저항이 0이 되기 때문에 저항이 없이 그냥 얼마든지 전하를 흐르게 할 수 있죠. 이건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아까 이제 우리가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했는데, 공간, 그냥 텅 빈 공간은 문이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어디로든 얼마나 많이든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물체. 근데 이게 이런 물체가 과연 있을까 했는데 실제 발견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은 같은 물질은 초전도체가 될 수 있는데, 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 영하 270도 정도가 되면 갑자기 저항이 딱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온도가 있다. 그리고 모든 물질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물질들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몇몇 가지 특징이 있는 물질들에서 이렇게 초전도, 임계온도 이하가 되면, 이 정도로 온도가 낮아지는 거 보니까 다 영하 270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가 되면 저항이 아예 0이 되더라.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지나가서 이제 6절은 전지, 배터리 관한 얘기죠. 배터리 전지라고 하는 건 양극과 음극,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그러죠. 일정한 전위차를 유지하면서 그 전위차를 우리는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기전력. 전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배터리의 경우에는 그 전압을 기전력이라는 또 특별한 용어로 부르기도 하죠. 여기 있네요. 기전력. 기전력이라는 용어는 끝이 역으로 끝나니까 무슨 힘 같은데, 실제 용어에서도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그래서 이게 힘인가, F는 MA의 그런 힘인가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잘못 붙여진 용어입니다. 전압이다. 배터리의 전압, 배터리가 낼 수 있는 최대 전압을 기전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압의 단위와 같이 볼트를 그대로 기전력의 단위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자 전압이라는 것도 있어요. 단자 전압은 실제 배터리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에 플러스 극이고 마이너스 극인데, 이게 전류를 이렇게 흐르게 하면 이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사이, 이게 이제 양의 단자, 음의 단자라고 하는 거죠. 터미널. 그래서 두 단자 사이의 전압, 기전력 아니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류가 흐를 때는 이 전지도 저항이 얼마 있어요. 이 전지도. 그래서 이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를 제외한 또는 고려한 그런 전압을 단자 전압이라고 해요. 단자 전압. 이때 회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겠지만, 여기 여러 가지 형태의 배터리가 쭉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작은 것, 뭐 3볼트짜리도 있고 1.2볼트, 1.5볼트, 얘는 이렇게 이제 9볼트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터리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도선을 연결해서 저항을 연결한 회로가 되는 거지. 왼쪽에는 실제 이렇게 하죠. 이렇게 배터리하고 저항 하나만 연결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전지에는 저항이 없냐? 모든 물체들은 다 저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지 자체도 저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지가 가지는 저항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저항을 소문자 R로, 그리고 배터리가 낼 수 있는 기전력을 여기 E로, 그리스 문자 E로 이렇게 표현했죠. 또는 EMF 또는 그리스 문자 E로 이렇게 이제 써줍니다. 그래놓고 이게 이제 이 배터리는 이렇게 회로로 비슷하게 유사하게 이렇게 회로 기호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선을 가지고 저항에 연결을 하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이때 흐르는 전류가 I예요. I. 그러면 이 기전력에서 보면 외부에 연결된 회로는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에요. 그죠? 이거를
외부 저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여기에 대비해서 여기에 상대적으로 이 R을 내부 저항이라고, 배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저항이죠. 내부 저항. 예. 그래서 이 전류가 본래 저항분의 전압이잖아. 저항. 전체 저항은 이 두 저항을 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전력, 그죠? 기전력.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이 전압을 기전력이라고 쓰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양변에 다시 저항을 곱해서 E는 IR 더하기 IR이 되겠죠. 이렇게. IR 더하기 IR이 됩니다. 그때 IR이 바로 배터리 양단, 그죠? 양단의 전위차가 되는 것이, V는 요걸 VR이라고 씁시다. VR. 저항 양단의 전위차. VR을 구해보면 VR은 IR인데 이거는 기전력에서 이걸 뺀 거죠. 이항해주면,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네. 그런데 저항 양단은 배터리 양단하고 똑같아요. A하고 D는 같은 점이니까, 그죠? 여기는 저항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선은. 그러면 A하고 D는 전기적으로 같은 높이가 되는 거죠. 같은 높이. 그리고 B하고 C도 전기적으로 같은 높이예요. 이 점의 전위차가 VB가 되고, B의 전위차니까 B점의 전위차, 이 A점의 전위차를 VA라고 하면 이게 바로 VA-VB죠. 그죠? D의 전위차 빼기 C의 전위차니까, 그죠? VA-VB. 근데 그 값은 배터리 양단의 전위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단자 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단자 전압이라고 한다. 배터리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 사이의 전위차는 이 두 지점의 전위는 그냥 저항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항의 전위차랑 같겠죠. 단자 전압은 저항의 전위차랑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는 배터리의 기전력에서 내부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 요거를 내부 저항에 의한 R에 의한 전압 강화. 여기 IR이죠. IR. 즉 그냥 R 사이 양단의 전위차예요. V는 IR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터리 자체는 1.5V를 낼 수 있는데, 이게 1.5V란 얘기야. 여기 기전력이 1.5V인데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1.5V에서 IR만큼 뺀 값이 측정되는 배터리 양단의 단자 전압이 되는 겁니다. 단자 전압. 1.5V보다 작겠죠. 이만큼 감소할 테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회로에 대해서는 뭐 뒤에 저항이 여러 개 나오더라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자 전압을 이렇게 쓴 겁니다. A점 이쪽이 A죠. A점 B점, 배터리의 앞뒤 사이의 전위차를 VAB라고 하고 단자 전압이 되는 거고요. 배터리가 본래 낼 수 있는, 또는 전류가 0일 때는 이게 그냥 0될 거 아니에요. 전류가 0일 때의 기전력에서 배터리 내부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 IR을 빼주면 단자 전압과 같다. 그러면 기전력은 또 이항하면 단자 전압 더하기 IR 해줘도 되겠죠. 같은 얘기니까, 그죠? 예. 자, 요 식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나요? 이해가 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한번, 교재는 없지만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또 왜 이래?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이거 잘못 누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예.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 배터리가 있고 여기 저항을 연결한 거잖아요. 여기다 연결했다 그럴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 배터리 안에 사실은 저항이 있어요, 그죠? 이거를 하나의 배터리라고 부른 거지. 이런 회로가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배터리, 여기 배터리에 여기까지 배터리에 이쪽이 플러스고 저항을 연결했어요. 그러면 여기 배터리를 이쪽에다 그릴 걸 그랬나? 다시 그려봅시다. 아이고, 그럼 이쪽에 방향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전력이 있고 여기 내부 저항이 이렇게 들어있는 얘가 하나의 배터리가 되는 거고 이 배터리의 전선을 이렇게 연결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지나온 여기서부터 전하가 이제 펌핑이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배터리가 전압을 탁 올려주죠. 이렇게 쫙 올려줍니다. 올려줬다가 내부 저항을 지나면서 전압이 한번 떨어지겠죠. 한번 떨어져요. 그리고 외부의 저항을 지나면서 이제 또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럼 다시 호수에 오는 거예요. 호수. 그래서 배터리가 높여주는 이 높이가 기전력 2가 돼요. 1.5V 높여졌죠. 그러면서 내부 저항을 지나면서 요 R을 지나면서 전위가 한번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는 요만큼의 전위차가 IR이에요. IR, 그죠? I 곱하기 R. 그리고 그 다음 외부의 저항을 지나면서 전위차가 또 떨어지죠. 이렇게. 이만큼은 IR이죠. IR. 배터리가 올려준 만큼 내부에서 한번 떨어지고 외부에서 한번 떨어지고 또 돌아서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려준 만큼 한번 떨어지고 또 떨어진 만큼 배터리에 의한 기전력은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 합이 되겠죠. 그때 내부에서 떨어지는 걸 왼쪽으로 이항해서 E-IR 이거를 우리가 단자 전압이라고 하는 거고 외부 회로에서 보면 그냥 IR이 되겠죠. 그죠? 자, 이 정도 설명했으면 아마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예를 들어 기전력이 12V인 배터리의 내부 저항이 R이 0.1ohm이에요. 그럼 배터리는 이렇게 12V인데 얘는 여기 기전력의 기호가 12V인데 안에 저항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하나의 배터리로 보는 거죠. 우리가 배터리를 깔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가서 여기 기전력이 들어있냐?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죠?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회로 기호에 우리가 등가적으로 같은 원리로 한번 따로따로 있다고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나눠놓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전력이 그리고 내부 저항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외부의 저항, 전지에서 10A의 전류가 흐르면 10A는 여기 이제 외부 저항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를 여기다 그립시다. 여기. 외부 저항이 있고,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10A가 되는 거예요. 그죠? I는 10A. 그럼 10은 I는 R분의 기전력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 다 대입을 해보면, 실제 문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게 12V가 되고, R은 얼마인지 몰라요. 대문자 R은. 소문자 R은 0.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0.1 해주니까 이게 10이 됐던 거지. 그렇죠? 그럼 이거는 1.2여야 될 거 아니야. 1.2분의 12여야 1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R은 1.1이겠네요. 1.1. 그렇지? 이거를 부하 저항이라는 말도 쓴다. 부하 저항. 외부 저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외부에 있는 저항. 자, 문제는 이렇게도 낼 수 있다. 또 이렇게도 나옵니다. 전지의 내부 저항 R을 구하는 문제 같아요. 이 두 전지의
그게 배터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플러스고 이쪽에 마이너스예요. 여기에 4.5옴의 저항, 이번에는 대문자 저항이 있는 거지. 4.5옴의 저항을 여기 연결했어요. 그랬더니 전류가 이게 주어진 거지. 이게 주어진 거야. 그러면 여긴 기전력도 알아야 되고 내부 저항도 알아요. 둘 다 알아야 얘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무의 값 속에서 하나 가져오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값. 뭔가. 그럼 내부 저항이 I분의 V인데요. 전압은 단자 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압은. 우리가 측정하는 전압이니까. 그래서 단자 전압 VAB가 예를 들어서 1.6이야. 1.6 이거는 E-IR이었죠. 본래 배터리가 낼 수 있는 전압에서 내부 전압 강화를 빼준 게 외부 단자 전압이죠. 근데 아예 I가 0이면 이건 그냥 0이고 그대로 기전력이 1.6V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 최대의 전압을 기전력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최대의 전압. 최대의 전압은 이게 0일 때죠. 0일 때 최대가 될 거 아니야, 이 값은. 그렇죠? 그럼 기전력은 1.6이에요. 1.6. 근데 기전력만 가지고는 외부 저항의 관계를 알 수 없죠. 이 외부 저항은 여기 전류가 흘러야 기전력, 이게 전압이 생겨나는 거니까. 그래서 좀 계산하기 편리한 여기는 1.5인 것 같은 애죠. 1.5. 여기를 써도 되고 요 점을 써도 되고. 1.6은 VAB 더하기 VAB 빼기 IR일 거 아니에요? 더하기 IR. 그렇죠? 여기 대입해 주면 되겠죠? 대입해 주면 VAB 단자 전압이죠. 단자 전압이 1.4. 1.4 더하기 전류는 0.4. 그렇죠? 0.4 곱하기 R을 했더니 1.6이라는 거지. 그럼 이건 0.2가 돼야겠네요. 그죠? 그럼 R은 5네요. 5. 0.5. 그죠? 그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0.5. 그래서 별거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지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인데요. 직렬 연결은 그 축전기에서 이미 또 했어요. 그죠? 직렬 연결은 그대로 일열이 되게 하는 거죠. 한 선이 되게 세 개의 저항, R1, 다른 저항, R2, 또 다른 저항값, R3를 이렇게 연결해 나가면 직렬 연결. 그러지 않고 병렬은 갈림길이 생기는 거죠. 갈림길이 세 개 생겼어요. 선이 오다가 세 갈래로 갈라져서 여기 연결된 저항을 R1, 여기 연결된 저항을 R2, 이쪽 세 번째 길에 연결된 저항을 R3 다 만나서 이렇게 흘러나가겠죠. 그럼 A점과 B점을 세 개의 저항이 별도로 병렬로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얘를 하나의 저항으로 그냥 바꿔서 똑같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하나의 저항, 등가 저항, 이것도 A, B 사이에 똑같은 전류를, 전체 전류를 같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하나의 저항, 등가 저항을 한번 구해보자. 이게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가시면 우리 앞에서 이렇게 배터리 3개. 이건 전지의 연결이에요. 전지의 연결. 저항의 연결이 아니라 저항의 연결. 18-7로 가야 돼. 전지의 연결은 안 하겠습니다. 저항의 직병렬 연결로 가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직렬 연결이죠. 세 개의 R1, R2, R3를 연달아서 연결하면 가장 왼쪽에 있는 저항의 왼쪽 단자를 A 단자, 오른쪽 저항의 오른쪽 점을 D 단자. 그럼 이건 전원의 전이차랑 같은 거죠. 이 점이 A, 그죠? 여기가 다 A가 되는 거죠. A, B 사이의 전이차는 배터리의 전이차 V와 같겠죠. VA-VD는 V가 되는 겁니다. 여기 V, 그렇죠? 여기 배터리의 전이차를 V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3번 떨어지는 전이차랑 같겠죠. 3번 떨어져서 한 번 올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V1 더하기 V2 더하기 V3. 사다리가 3개 있는 거죠. 사대 큰 사대 이렇게 배터리가 올려줬더니 한 번 떨어지고 또 한 번 떨어지고 또 한 번 저항을 지나면서 한 번 떨어지고 또 한 번 떨어지고 또 세 번째 저항을 지나면서 또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진 만큼이 V1, 여기서 떨어진 만큼이 V2, 그래서 이렇게 V2, 이렇게 떨어진 전이차가 V3.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겠지? V1, V2, V3만큼 저항에서 전압이 강화되고 다시 배터리가 V만큼 한 번에 올려주죠. 그러니까 떨어진 전이차는 올려준 전이차와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머릿속에 넣으면 당연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는 전류가 다 동일한 전류가 흐르죠. 길이 하나니까 전류는 동일해요. 그래서 1번 저항에서 떨어진 전압은 V는 IR1이 되고 V2는 IR2가 되고 V3는 IR3가 되는데, 얘를 하나의 저항으로 바꿔서 똑같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 저항, 등가 저항을 V는 IR 등가 이렇게 써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V는 IR 등가일 거네요, 그죠? IR 곱해서 V가 된 거니까. 그럼 양변을 I로 나눠주면 R, EQ는 그냥 모든 저항의 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직렬 연결을 하면 할수록 저항이 증가하게 되겠죠, 전체 저항은. 그런데 병렬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앞에 그림으로 다시 가보면 이렇게, 아이고 뒤에 그림에 있네요. 예, 이렇게 가보면 배터리 양단의 전이차는 A점, 다 A점이죠, 그렇죠? A점, B점 사이의 전이차인데, A점, B점은 얘도 AB 사이에요. 얘도 AB 사이, 얘도 AB 사이, 얘도 AB 사이니까 AB 사이의 전이차는 저항을 지나나 다 똑같은 거죠. 어떤 저항을 지나나 하죠. 하지만 전류값은 큰 전류가 I가 되고 각각으로 흩어지는 전류의 값을 I1, I2, I3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R1 양단의 전이차는 V는 I1, R1 될 테고, 이렇게 갈 때는 V는 I2, R2가 될 테고, 이렇게 지나갈 때 떨어지는 건 V는 I3, R3가 되는데, 두 점 사이에 떨어지는 높이니까 모두 같은 거죠. 이거는 배터리가 올려주는 전압 V와도 같은 거죠. 그렇지? V는 V1, V2, V3가 다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지점을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 높이차는 같을 거 아니에요. 그냥 A, B가 아예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하나의 저항으로 바꿔서 동일한 전류를 흐르게 하는 하나의 저항으로 바꾸면, 여기 I는 R 등가분의 V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전체 전류가 3갈래로 갈라지니까 전체 전류는 1번 길 전류, 2번 길 전류, 3번 길 전류를 더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I1은 R1분의 V죠. R1분의 V. I2는 R2분의 V. I3는 R3분의 V. 여러분들이 다 써보세요. I는 맨 오른쪽에서 I는 R 등가분의 V. 그래서 이건 양변을 다 V로 나눠줄 수 있겠지. 그죠? 그러면 R2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이 나오죠. 병렬 저항의 합성 저항 또는 등가 저항이라고, 전체 저항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역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을 더해주면 더해줄수록 이게 커진다는 얘기는 더해주면 커질 거 아니에요? 얘는 작아진다는 얘기죠. 저항이 연결되면 될수록 등가 저항은 줄어들게 된다. 그만큼 가는 길이 많다는 얘기죠. 가는 길이 많으니까 문이 많이 생기는 거고, 문이 많이 생겼으니까 저항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원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18-7번 문제를 보면 A, B 사이에 3개의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지.
3, 6, 9가 병렬 연결돼 있어요. 이건 어때요? 이거는 A, B 사이에 3, 6, 9가 병렬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 지점의 전위차는 누가 높여줘? 배터리가 높여줘요. 얼만큼? 18V만큼. 여기도 18V만큼 높여줬더니 이쪽으로 흐르는 I1, 이쪽으로 흐르는 I2, 이쪽으로 흐르는 I3가 있잖아요. 이 두 회로는 완전히 똑같은 회로가 되는 거죠. 전기적으로 다른 점은 A점하고 B점밖에 없어요. A점하고 B점. 그죠? 이게 4개의 장치가 따로 똑같네요. 그죠? 예.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길은 다 똑같다, 동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항을 2옴, 3옴, 6옴을 병렬 연결했어요. 이것도 똑같이 A, B 사이에 2옴, 3옴, 6옴을 병렬 연결한 거죠. 자, 그러면 두 점 사이에 저항분의 1은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더해주면 되겠죠. 다 더하니까 얼마예요? 6분의 3 더하기 2 더하기 1이죠. 6분의 6이니까 1이네요. 1. 그럼 역수에서 1이 되는 건 그냥 1밖에 없죠. 따라서 등가 저항은 1옴이에요. 이 전체는 1옴 하나의 저항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각각의 흐르는 전류의 비율을 구하라. I1, 여기를 흐르는 전류 I1, 여기를 흐르는 전류 I2, 여기를 흐르는 전류. 이게 이제 2옴, 3옴, 6옴이에요. 그렇죠? 각각의 I1, I2, I3를 구해보자. 비율을 구해보자. 그런데 전압은 다 똑같다고 했잖아요. 전압은 I1, R1은 I2, R2가 돼야 되고 I3, R3랑 같겠죠. 전압은 다 똑같을 테니까. 예. 그러면 I1 대 I2는 R1분의 R2가 되겠죠. R1분의 1 대 R2분의 1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I2 대 I3는 R2분의 1 대 R3분의 1 되겠죠. 그래서 I1 대 I2 대 I3는 그냥 저항의 역수가 돼요. 역수의 비율하고 같습니다.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그렇죠? 예.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하려면 요 식에서 I1은 I2 곱하기 R1분의 R2가 되겠죠? R1분의 R2. 따라서 I1 대 I2는 R1분의 1 대 R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비율이. 예. 비율은 알겠죠? 저항의 역수의 비율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항의 역수 3대 2대 1. 당연히 저항이 작은 곳에 전류가 많이 흘러야겠죠. 예. 예. 자, 전기 회로의 일률은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할 거예요. 전기 회로의 일률은 이런 개념을 보면 됩니다. 여기 다시 오늘 공부하는 회로는 그냥 이게 기본이지. 배터리 하나에 저항 하나가 있는 거지. 배터리의 전위차는 V가 되고 저항의 저항은 R 값이고 여기에 전류가 I가 흐르는데 그 I는 R분의 V, V는 IR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에너지의 입장에서 보면 배터리는 전하를 높은 곳으로 올려줍니다. V만큼 올려주면 이게 저항을 지나면서 떨어지는 거죠. 똑같이 V는 IR만큼 떨어지는 거고 얘는 E만큼 올려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생각하면 이 저항은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대개는 이제 바꿔줍니다. 흐르는 저항을 만져보면 뜨끈뜨끈 하잖아요. 전기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높여주는 에너지가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저항은 열로 바꿔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을 하는 거죠. 배터리가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얘가 에너지를 써요. 에너지 공급 장치. 얘는 에너지 소모 장치죠. 소모. 전기 에너지를 열로 바꾸는 겁니다. 에너지 공급, 에너지 소모의 측면에서 보면 그때
전기 에너지는 W는 QV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Q의 전이차를 V만큼 높여주면 그 W는 QV잖아. 포텐셜 에너지를 증가시켜주는 일을 배터리가 하는 겁니다. 배터리는 포텐셜 V만큼 Q의 전하를 높여주는 거예요. Q가 오면 더 높여주죠. 높여서 그때 하는 일이 이렇게 높여주니까 Q를 V만큼 높여줘요. V. 그럼 QV의 일을 하는 거고, 이게 저항을 지나면서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겠죠.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근데 Q는 IT라고 했어요. 그죠? Q는 IT. 전류와 시간을 알고 있으면 Q는 IT가 되죠. 자, 그런데 V는 또 IR이죠. V는 IR, Q는 IT. 그래서 IT 곱하기 IR 하면 여기 IR이니까 I제곱 RT가 돼요. 저항 R에 전류 I가 시간 T 동안 흐르면 이만큼 배터리가 일을 해준 만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열로 바꾸게 된다. 전류가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전류가 저항을 지나면서 하는 일. I제곱 RT가 되고, I를 R분의 V로 바꿔주면 R분의 V제곱 T라고 써도 되겠죠. V는 IR이니까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만큼의 일을 한다. 이때 시간으로 양변을 나누세요. 시간으로 이렇게 양변을 나누면 여기 시간이 나눠지겠죠. 이렇게. 그럼 그 앞에 붙어 있는 얘가 바로 뭐예요? 일률이 되는 거죠. 일률. W는 PT였잖아요. W는 PT. 또는 P, 일률이라고 하는 게 시간당 하는 일이죠. W 이상이 썼네. 시간당 하는 일. 그 T로 나눠주면 P가 된다. 파워였죠. 파워. 일률은 I제곱 R. I제곱 R. I제곱 R 또는 R분의 V제곱 또는 IV라고 해도 되죠. 여기 IV. T로 나누면 IV. 이게 다 일률이 되는 겁니다. 일률. 일률은 IV, I제곱 R, R분의 V제곱이 일률이라고 하는데, 전기적인 일률을 줄여서 전력이라고 해요. Electric Power. 그냥 파워가 아니라, 그냥 파워 그럴 때는 우리는 일률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전기 에너지를 바꾸는 일률이기 때문에 전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력. 그리고 그 바꿔진 에너지, 1이죠. 1. W는 PT죠. W는 PT. 이 값을 전력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력량. 즉 에너지입니다. 소모한 에너지. 저항이 소모한 에너지 또는 배터리가 공급해준 에너지만큼 그 에너지를 쓰겠죠. 그 전체 에너지를 전력량 물으면 1. 그죠? 1. 전력은 일률 이런 얘기입니다. 일률이 곧 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률은 단위를 와트를 썼었잖아요. 전력도 당연히 동일한 와트를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W는 PT 이렇게 되겠죠. P는 TW, T분의 W 우리가 이미 1학기 때 공부해서 알고 있던 식이었어요. 이때 이제 와트는 그냥 와트를 쓰지만 단위는 와트를 쓰는 거죠. 와트를 쓰는데 킬로 얘는 이제 와트 시가 되겠죠. 와트 곱하기 초, 와트 곱하기 시간. 그래서 전력량의 단위는 당연히 줄이에요. 줄인데 1줄은 1와트 초죠. 1와트 초. 1와트 초가 1줄이 되는 거고, 1시간 동안 쓰면 1초 대신에 1시간 아워로 이렇게 바꿔주겠죠. 와트 아워 또는 와트 시가 되는 겁니다. 1000배를 쓰면 요거에 1000배 하면 다시 K를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가 되나요? 예. 단위를 보겠습니다. 단위. 예. 공식 단위. W는 PT 또는 P는 T분의 W. 단위는 어떻게 돼요? 줄 나누기 초를 와트라고 하는 거죠. 와트. 이건 파워, 전력 이런 얘기. 전력. 예. 자, W는 PT죠. PT. 단위는 뭐가 돼요? 줄은 와트 곱하기 초가 되는 거지. 줄. 예. 줄.
에너지 단위출. 그런데 이건 1와트의 전력으로 1초 동안 소모하는 에너지인데 이걸 3600 해주면 3600을 곱해주면 그게 1시간이죠. 와트 아워. 여기다 다시 1000배를 해주면 10의 세제곱 킬로와트 아워가 되는 겁니다. 이만큼의 에너지는 1줄에다가 몇 배 해주는 거예요? 3600배를 해주고 다시 1000배를 해주는 거죠. 그럼 10의 6제곱배. 즉 360만 줄이 1kWh가 되는 겁니다. 1kWh. 여기 나와 있죠. 3600만 줄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제 요즘에 그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으려고 하죠. 그죠? 근데 이 데이터 센터에는 하드 드라이브나 아니면 GPU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엄청난 전기를 소모하잖아. 그죠? 데이터 센터가 크면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이런 데 구글이나 데이터 센터를 막 만들잖아요. 그죠?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또는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하죠. 즉 발전소를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가까운데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발전소를 짓느냐. 몇몇 메가와트 시, 킬로가 아니라 메가를 써요. 메가. 그죠? 수백 메가와트 아우어의 에너지를 댈 수 있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아니라 이거에 다시 1000배, 10,000배 그 정도 에너지를 넣어야 1메가와트 시가 되는 겁니다. 1메가와트 아워. 그죠? 에너지를 내는. 근데 이제 그거는 에너지고 에너지는 시간만 오래 주면 에너지는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단시간에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와트, 몇 메가와트짜리 발전소를 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자, 20옴과 18번 문제예요. 20옴과 5옴의 저항을 병렬 연결하고 여기에 100볼트를 가했다. 두 개의 저항인데 한 개의 저항으로 바꾸자. 배터리에 동일한 전류가 흐르게 하는, 배터리 전류가 흐르죠. I예요. 그렇죠? 동일한 전류가 흐르게 하는 한 개의 저항으로 바꾸라. 얼마 나오나요? 네, 펜 쪼가리를 어디다 놨어요? 자,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죠? 병렬이 되니까 통분해주면 R1, R2분의 R2 더하기 R1 순서 바꿔도 되니까 R1 더하기 R2 역수를 취하면 R은 이게 곱하기 분의 합인데 바꿔주니까 합분의 곱이 되어야겠죠? 합분의 곱. 그럼 얘도 합분의 곱을 구하면 25분의 곱은 합은 25, 곱은 100이죠. 100. 그럼 4옴이 되네요. 그렇죠? 4옴. 등가 저항은 4옴이 되는 거예요. 5가 아니라 4옴. 그러면 전체 전류는 얼마가 되겠어요? 25A가 돼야겠죠. 25A. 여기를 흐르는 전류 I1하고 I2를 더해서 25가 분명히 돼야 될 텐데 여기는 얼마가 흘러요? I1은 5분의 100볼트일 거 아니에요. 그죠? R분의 V니까 여기는 20A가 여기 흐르는 거고 얘는 20분의 100이니까 20분의 100 R분의 V 여기 5A가 흐르는 거죠. 그럼 전체는 25A. 당연히 25A가 돼야겠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각 저항기를 흐르는 전류는 20A 그리고 5A가 되는 거고 회로 전체를 흐르는 전류는 25A가 되는 거고 각 저항기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전력 P는 IV라고 구해도 되고 I제곱 R이라고 해도 되고 R분의 V제곱이라고 해도 되고 따라서 여기는 I제곱 R 해주면 400 곱하기 5니까 1000W P1은 2000W인가요? 그죠?
2000W 맞죠? 400 곱하기 5니까 2000W. 2kW. 2000W 또는 2kW. 여기는 I 제곱 R 하면 25 곱하기 20이니까 500W. 500W. 그럼 전체는 얘는 200W 에너지 소모하고 얘는 500W 소모하니까 전체는 2500이죠? 2500. 그럼 IV 해보세요. I가 25 곱하기 100 하니까 2500 맞죠? 그렇죠? 얘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고 얘는 에너지를 소모해 주는 거고 한 개의 저항도 마찬가지예요. 25 곱하기 I 제곱 R 해주면 역시 2500이 나올 겁니다. 회로 전체에 대해서 소모하는 전력 여기 2000W, 500W 더해서 2500W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 우리 시험 문제 한번 출제해 보도록 하죠. 자, 이러면 이제 기말고사 문제가 완성이 돼요. 이렇게 이제 복잡한 회로는 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시고 그래서 기말고사는 18장까지, 중간고사는 18장까지 보도록 하죠. 시험은 다음 주니까 24일 실험을 하고 나서 3차 시에 시험을 보겠습니다. 중간고사 3차 시. 이렇게. 시험 범위 여기까지.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과제 했던 거 그리고 연습 문제 풀어줬던 거 예제 문제 과제와 풀어준 연습 문제 그리고 수업 시간에 풀었던 예제 여기서 과제는 사실 여기 안에 다 들어있겠죠. 여기서 그대로 내겠습니다. 그대로 숫자를 바꿔도 아주 간단하게만 바꾸겠습니다.